9월 20일 오늘은 종합지수 시황과 해외 차트, 금 차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간만에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려본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었네요. 여기를 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빨간색 몇 개 이제 양봉이 생겼는데 그냥 별로 그렇게 시황 하루하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건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종합지수는 저는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민하게 보지 않는데 금요일 날 많이 폭락을 했네요. 유럽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대신증권 이 차트에서 보면은 그렇게 영국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프랑스 차트 한번 볼게요. 프랑스 차트 한번 보면은 좀 폭락을 했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네요. 이렇게 음봉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렇고 독일이 있나? 예, 독일 닥스 30, 독일 30도, 독일 닥스 30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음봉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차트도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대만 차트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대만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봉 형성이 된 걸 보면 이게 지나고 나면은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삼산의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만 차트로 보시면 16,500 거기를 깬다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차트는 이 정도로 하고 해외 차트에서 금 차트도 한번 보는 김에 더 보면 금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파동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지만 2012년도를 동그라미 치면 이런 걸 비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4월달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고점 부분까지 간 다음에 옆으로 이제 1차 하락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제 겨우 비파가 형성이 된다고 보입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입니다. 근데 1파와 5파는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하락의 연장인지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 3파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이제 4파는 조정파동 그리고 나서 5파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좀 큰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5파도 위에서 막 진짜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파, 5파, 3파는 주파동으로 가장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종목 설명하면서 잠깐 나왔었는데 2파와 4파는 2파가 만약에 V자로 나온다. 그러면은 4파는 이렇게 복잡형, 지그재그형, 플랫형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2파가 플랫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4파는 V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짧은 조정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제 혼자만의 이제 약간의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냐면은 저는 비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비파를 해서 비파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비파가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온 다음에 반등하는 것을 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파 다음에 나오는 파동에 5마디를 세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제 하락 파동은 이제 상승 파동은 1, 2, 3, 4, 5로 진행되지만 하락 파동은 A, B, C로 하는데 이 C파동은 5마디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마디를 읽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다음에 1파동을 읽을 수 있기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그나마 이 엘리엇 파동을 어렵다고 하는데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B파를 찾으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래야 1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파는 밑에서 굉장히 어떤 모습이 미약하게 나오고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3파가 나왔을 때 지나고 나서야 1파가 저게 1파였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B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C파의 이 5마디를 찾는 노력을 100%는 아니지만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금차트에서 지금 진행되는 몇 달간인 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5마디가 C파의 5마디가 이렇게 급한 하락으로 나올지 완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지 이 C파의 마지막 5마디는 보통 투매가 되겠죠. 투매가 되고 밑에서 많이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하고 이제 그걸 다시 받아먹는 세력 그런 것이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 C파의 5마디가 되겠죠. 다시 이제 종합지수로 들어와서 여기 우리나라 종합지수 차트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그려 놓았던 건데 지금 3산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다시 깨는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지수 지금 큰 종목 위주로 조금 해놓은 거 보면 삼성전자 그럼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건 뭐 저기죠. 뭐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의 30%를 갖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파악하면 삼성전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주봉 같은 모습에서 이런 봉 모양 1월 달에 형성된 거 앞으로 얘는 120주선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6만원대겠죠. 6만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도 종목에 대해서 잠깐 올렸지만은 이것도 여기까지 했죠. 지금 8월달에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바이오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는 전자입니다. 바이오라는 거는 솔직히 그 다음 거지요. 물론 요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이오에 대해서 그중에 대장주가 삼성바이오니까 삼성전자는 1월달에 고점을 형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달에 고점을 형성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발을 할 때 삼성전자가 1등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항상 있죠.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그리고 뭐 LG화학, SK하이닉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지수도 조정이 나온다는 논리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 보통 설명해 드리는 종목들이 다 중장기의 추세매매 그러니까 참 재미없다고 이제 단타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말고 뭐 코스닥 다 바이오 종목들, 코스닥 종목 위주로 하시니까 제 영상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대박이라는 것도 별로 저는 그렇게 별로 권하지 않고요. 이렇게 솔직히 대박이라는 거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솔직히 계좌가 불어나야지 한 종목에서 대박 난다고 계좌가 불어나는 거랑은 전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종합지수가 지금 이런 반등에서 여기를 고점도 돌파하면 어떡할 것이냐고 돌파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100% 맞습니까? 하지만 이런 큰 모양을 봤을 때 이 지금 종합지수는 이미 3산을 만들었고 다른 해외 차트도 이렇게 보면 3산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 이제 이 전 8월 달의 저점 이런 거를 깨는 모습이 조만간에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지수는 뭐 정확하게 한번 예측을 했었죠.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예, 저는 2600 그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빠져봐야 아는 거니까요. 솔직히 그냥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시켜라. 지금은 그게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조정장일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과 들고 있지 않은 것과 시간이 지났을 때 상당 부분 계좌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